다시 한번 표지를 디자인해보시길 바랄게요. 처음부터 차별화된 인상을 딱 심어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식적인 텍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느낌으로 다가올 거예요. 궁금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표지는 PPT의 첫인상이죠. 표지 디자인을 잘 해줘야 초반에 상대방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다음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표지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만 임팩트 있는 표지 제작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표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가 나의 PPT, 나의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반에 이목을 이끌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어서 집중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지 디자인을 해야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주제와 관련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표지에 적용을 해줍니다. PPT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친환경 브랜드 슬로우 스튜디오라는 브랜드 소개서를 만들 거예요. 이 브랜드는 가상의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가 나무를 활용한 주방용품을 주로 만드는 브랜드라고 한다면 표지에 나무 식기들을 활용해서 음식을 플레이팅하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프롬프트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었어요. 주제 부분에 30대 여성이 주방에서 음식을 플레이팅하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묘사를 해주었고요. 세부사항에서 제가 상상하는 바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에서는 제가 원하는 이미지의 분위기와 스타일에 대해서 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었으면 챗GPT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준 다음에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면 되는데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표지에 넣을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PPT의 전반적인 내용과 컨셉을 잘 담은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미지들이 내용의 전달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줍니다. 방금 보여드린 텍스트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미드저니에 입력을 해주었고 이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느낌의 이미지가 바로 생성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이미지를 활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PPT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미지도 충분히 좋은데 표지를 만들 때 왼편에 제목을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지 왼편에 제목이 들어갈 자리가 충분하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메인 부분이 너무 가운데에 있어서 텍스트가 들어갈 자리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어플라이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왼쪽으로 조금만 확장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파이어플라이에 들어왔고요. 이미지를 클릭해주시고 생성형 채우기에 들어갑니다. 미드저니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을 클릭을 해줍니다. PPT에 들어갈 이미지니까 16대 9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미지가 왼쪽으로 조금 확장될 수 있도록 위치를 옮겨줄게요. 그리고 생성하기를 클릭해주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너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표지 이미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어플라이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늘려서 넣어주었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PPT의 제목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PPT 제목이 뭐 별게 있나? 그냥 슬로우 스튜디오 브랜드 소개서 이거 넣으면 되지 않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열의 아홉은 땡땡땡 소개서, 땡땡땡 보고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었어요. 우리가 표지에서 상대의 이목을 끌고 앞으로의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제목을 이렇게 형식적인 텍스트로 넣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PPT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해서 상대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텍스트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식적인 텍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목만 좀 다르게 가져가도 보는 입장에서 이 자료가 되게 차별화된 느낌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냥 슬로우 스튜디오 브랜드 소개서라는 제목보다는 자연에서 온 재료, 오래 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 브랜드의 철학이 담긴 제목으로 바꿔준 거죠. 그랬을 때 이 브랜드가 어떤 재료를 쓰고 또 어떤 물건을 만드는 브랜드인지 궁금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텍스트의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때 우리가 그라데이션 도형을 활용을 해서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여주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조화롭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에서 직사각형을 하나 삽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클릭해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 주시고 선은 없음으로 클릭해 주시고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방향을 선형 오른쪽으로 지정을 해주었고 중지점을 이렇게 3개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전부 다 흰색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명도가 점점 높아지게끔 지정을 해주었어요. 맨 오른쪽의 중지점의 투명도는 100%,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지점의 투명도는 30%, 나머지는 0%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명도가 높아지게끔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제가 이 PPT의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를 지정을 해주었는데 제목을 이렇게 요 색을 활용을 해서 바꿔주었습니다. 확실히 그라데이션 도형을 활용을 하니까 텍스트의 가독성이 훨씬 더 높아졌죠.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다음으로는 폰트를 지정을 해줄 차례입니다. 폰트는 크게 제목용 폰트와 본문용 폰트로 나뉘는데요. 제목용 폰트는 말 그대로 제목이나 제목만큼이나 강조하고 싶은 텍스트에 적용을 하는 폰트입니다. 내가 이 PPT를 통해서 그려내고자 하는 개성이 가장 잘 담긴 폰트를 활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이 표지에 들어가는 제목에도 그냥 고딕을 쓰기에는 너무 딱딱한 느낌이 나니까 이 자료와 어울리는 폰트로 바꿔주려고 하는데요. 뭔가 좀 따뜻하면서도 단정하고 정갈한 느낌이 나는 폰트를 찾아서 넣어주고 싶더라고요. 문루에 들어가면 이쪽에 문구를 직접 적어볼 수가 있어요. PPT 제목을 넣어준 다음에 어울리는 폰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씨체도 괜찮은 것 같았고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글꼴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폰트들 중에서도 옹글립 린미라는 폰트가 제목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뭔가 좀 따뜻하면서도 단정하고 정갈한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 폰트를 적용을 해주었고 부제로 지속 가능한 생활용품 브랜드 슬로우 스튜디오 속에서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부제를 넣어줌으로써 이 PPT가 정확히 어떤 자료인지 명시를 해주었고 허전한 느낌도 개선을 해주었습니다. 부제에는 제목용 폰트가 아니라 본문용 폰트를 활용을 해주었고 스트라는 폰트를 활용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콘까지 활용을 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아이콘은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해주었고요. 아이콘의 색을 바꿔서 삽입을 해주었는데 아이콘의 색을 내가 원하는 색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이 컬러 칩을 우클릭하셔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 주시고 색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다른 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색상 슬라이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쪽에서 이 색의 텍스 코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얘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플랫 아이콘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에디트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Choose a New Color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쪽에 방금 복사해준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면 아이콘의 색이 바뀌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SVG 파일을 받아서 PPT에서도 색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유료 기능일 거예요. 저는 워낙에 아이콘을 활용할 일이 많다 보니까 유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료로 이용을 원하신다면 에디트 아이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아이콘을 내가 원하는 색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발표를 하는 상황이라면 표지에 이미지 대신에 동영상을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표를 할 때는 PPT에 움직임이 많이 있어야 청중이 지루함을 덜 느끼기 때문에 동영상을 비롯해서 전환 효과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영상을 삽입을 해주었어요.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이미지가 동영상으로 바뀌었죠. 제가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사이트를 정말 많이 찾아다녔는데요. 사실 100% 마음에 드는 사이트는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이트가 유료로 결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바꾸었을 때 워터마크가 붙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완전 저화질로 추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영상은 PPT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이 기능 하나 때문에 이 사이트를 구독료를 내면서 활용을 하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미드저니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생성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구독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기능까지 추가가 된 거죠. 미드저니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쪽에 애니메이트 이미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우토와 매뉴얼이 있는데 아우토는 기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미드저니가 알아서 움직임을 더해주는 거고, 매뉴얼은 영상에 대한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로우 모션과 하이 모션이 있는데 로우 모션은 움직임이 느리고 동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하이 모션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조금 더 빠르고 크게 움직이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좀 잔잔하고 정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 하시면 로우 모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생동감 있고 활기찬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 하이 모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미드저니의 영상 기능은 저도 엄청 최근에 알게 돼서 조금 급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 기능을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해보면서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넣어주었고,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확장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을 살짝 두고 그라데이션 도형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표지 디자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PPT를 관통하는 주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 그리고 제목을 조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늘 사용하던 포맷에 형식적인 텍스트만 삽입을 하셨다면 이번에 알려드린 방법으로 다시 한번 표지를 디자인해보시길 바랄게요. 처음부터 차별화된 인상을 딱 심어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PPT가 돋보이게 되고 당연히 설득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디자인 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